자, 요즘 동네마다 이 무인점포, 저희가 무인점포 관련 사건, 사고 많이 전해드렸는데 카페, 반찬 가게 뭐 정말 많죠. 자, 그런데 이 매장을 지키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아하, 여기 가서 그냥 들고 나오면 되나 보다.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도 무인점포에서 생긴 일인데요. 요즘 무인점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스크림부터 반찬, 밀키트 이렇게 다양한 품목들로 인건비 없이 매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요. 이 절도가 일어나거나 혹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이렇게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10일 새벽에 간편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한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남성이 검거가 됐습니다. 이 남성은 가게에서 파는 부대찌개, 돈가스, 찜닭 등 이 음식 1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자, 근데 보통 무인점포 절도범이 CCTV 뭐 추적을 통해서 전혀 엉뚱한 데서 잡히는 경우는 많지만 매장 안에서 잡힌 경우는 거의 없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남성, 이 범인은 현장 그 매장 안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지켜보고 있었다. 누가 누굴요? 그렇습니다. 그 매장 안에 CCTV가 있었는데 마침 가게 주인이 CCTV를 보고 있는데 저 남성이 들어와가지고 흡실력했던 거예요. 저 남성은 몇 번 왔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격 조정 시스템으로 문을 착 잠근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성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나가려 보니까 문이 안 열립니다. 아, 지금 잠겼어, 문이. 예, 왜냐하면 저 문을 저 출입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비상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기니까 도안에 든 쥐가 된 거고 문 앞에서 밀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가게 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 경찰 오셨습니다, 예, 지금. 경찰이 와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있던 범인을 확실하게 체포한 거죠. 이런 경우에 자, 운이 좋은 건 뭐냐면 가게 주인이 24시간 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침 CCTV를 볼 때 범인이 들어왔던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검거를 했는데 저렇게 무인점포를 하더라도 남의 물건을 가짜로 훔치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대로 훔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박 변호사님. 네. 아, 진짜 보면서 너무 통쾌해요. 네, 하여튼 뭐 저게 어떻게 감금 비슷하게 돼버렸죠. 뭐 바로 검거가 된 상황인데 아마 주인 입장에서는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식품이 이제 계산이 안 맞으니까 계속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11월 6일 날 이전에도 한번 지금 이 남성이 비싼 옷차림 와서 가지고 갔었어요. 계산하지 않고. 그때부터 유심히 좀 살펴봤었는데 아, 지금 6일. 예, 6일 날도 해당 같은 매장에 와가지고 다른 식품을 절도를 해갔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7일. 뭐 7일, 예, 뭐 6일입니다. 저 6일이고. 아니니까. 네, 아까 6일이었고 예, 지금 7일, 영상은 네. 7일. 또 10일 날 그래서 10일 날 다시 왔을 때 이거는 10일인데요. 무인점포에 오게 됐고 그때는 이 가게 주인이 직접 보고 있어가지고 검거가 가능했던 겁니다. 예. 야, 진짜 소장님. 네. 아니 그냥 지네 집 냉장고에서 뭐 꺼내가는 것처럼 저 자연스러운 것 좀 보세요, 저거. 그러니까요. 네, 저도 앵커랑 똑같이 다 좀 고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봤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대체 왜 그렇게 절도를 했냐라고 얘기했더니 불쌍하게 이제 보이기로 작정을 한 거죠. 어허. 배가 고파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기에는 키도 크고 이렇게 멀끔하신데 왜 일을 못 하시는 뭐 어디가 아프신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맨 마지막 10일에는 사실은 자수하러 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가게에 아무도 없는 그 새벽 시간에 누구한테 자수를 한다는 건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 팀장님. 딱 저거 뭐 자수하러 간다는 거 보니까 예전에도 뭔 짓을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저거를 보게 되면 상습범이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지명 수배자였어요. 다른 범죄를 해가지고 쫓기고 있던 거죠. 그런 와중에서도 절도를 한 건데 이 절도를 할 때 그 제가 보기에는 한 번 했기 때문에 안 걸렸지 않습니까? 연속적으로 한 건데요. 요 경찰에서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절도죄도 가능하지만 그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도 가능하거든요. 밤에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수사하지만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는 경찰에서는 찾게 되면은 여죄 수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죄 수사를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범죄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사장님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직접 통화를 했어요. 직접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6일 날 저짓을 했고 7일 날 했고 10일째 이제 에라물 이놈 한번 해라 딱 해서 된 거잖아요. 네. 그 첫날, 둘째 날, 그러니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해봤자 세상에 어떤 경우는 다음 날 또 신고해서 경찰이 신병 확보를 했는데도 다음 날 또 왔대요. 그렇죠. 무인 점포의 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예요. 장점이라는 거는 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또 구매를 하고 하는 건데 단점이라는 거는 범죄의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범죄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CCTV 이런 것보다는 이게 내가 사람이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범죄 유혹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가져가 버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절도죄가 되어버리고요. 또 기기 같은 걸 부수면서 가져가 버리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그런 거 막기 위해서 일부러 공지를 해둡니다. 절도죄면 뭐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 손괴를 하게 되면 3년의 징역, 700만 원의 벌금 이렇게 일부러 공지를 해두긴 한데 저거라도 해두면 조금 범죄가 줄기는 준다고 합니다. 예. 이 사람의 심리 부분 때문에 이런 절도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일부러 CCTV 같은 것도 크게 이제 설치된 것처럼 보이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범죄 유혹이 줄어든다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사람보다는 이 기계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상황이 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계속 피해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팀장님, 이 사장님께서 저한테 좀 해주신 말씀이 경찰들이 조금 이번 사건은 아니었고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네네. 아까 박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날 또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셨대요. 그래서 경찰이 조금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신용사회 아닙니까? 이게 무인점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는데 이거를 CCTV 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가끔 순찰을 자주 좀 돌면서 왜냐하면은 그 순찰차가 삐약삐약하고 돌게 되면은 범죄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좀 단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다른 방법보다는 좀 순찰을 자주 해가지고 피해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